밥을 너무 빨리 먹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설명은 길었고 그의 씹는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속이 아프다 하셨지요. 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입을 넣었습니다. 하루 몇 끼를 드십니까? 새끼입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습니다. 습관입니다. 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 어귀의 작은 약방에는 오늘도 처마에 약초 묶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약방을 연 지 벌써 4년째였지요. 그동안 이 약방을 거쳐간 환자는 많았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은 환자도 있었고 듣다가 도망간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대개는 나았지요. 오늘도 연화는 아침부터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상하지 못한 환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약방 한쪽에서 약재 꾸러미를 풀고 항아리에 옮겨 담고 있었지요. 청록색 저고리 왼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작은 약재들을 하나씩 집어 저울에 달고 적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산약 꾸러미에서 상한 것이 있는지 냄새를 맡아가며 솎아내는 중이었지요. 겨울 햇살이 종이문 사이로 흘러들어 약재 선반 위의 항아리들을 옅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빛이 어디쯤 닿았는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것도 꽤 크게 열렸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20대 중반의 포졸이었습니다. 덩치가 좋고 볼이 붉은 건강하게 생긴 사내였지요. 관복은 단정히 입었으나 걸음이 활기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말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여기가 약방 맞지요? 저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픕니다. 먹을 때는 괜찮은데 먹고 나면 아프고 또 먹을 때는 괜찮고 또 먹고 나면 아픕니다. 연화가 기록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포졸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딱 밥 먹고 나서만 아프고 다른 때는 멀쩡합니다. 밥은 잘 먹히거든요. 아주 잘.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드십니까? 3번이요. 그런데 빨리 먹습니다. 다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먹다 보면 없어지던데.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이나 설명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포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겠습니다. 연화가 붓을 고쳐 잡았습니다. 포졸은 아직 약방 소문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화의 기전부터 짚어야 했지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수고 비장이 그 전기를 위로 올려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위가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위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체하거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요. 이를 식체라 하는데 가볍게는 더부룩함으로 심하게는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서 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연화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계속 설명하는 사이
포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지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떡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포졸이 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연화가 설명을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떡을 씹으며 연화를 보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연화가 포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뭔가를 받아 적었지요. 진료 중 간식 섭취 발생. 연화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기가 막히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기상역이라 합니다. 이 경우 메스꺼움이나 트림이 동반되기도 하지요.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엿 조각이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말했지요. 밥때가 됐습니다. 약방 오느라 밥을 못 먹었거든요.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요. 설명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연화의 설명은 위기상역을 지나 비위의 관계로 넘어갔습니다. 비장과 위장은 서로 표리 관계에 있어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특히 위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비장이 전기를 올려보내는 기능이 약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비허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엿을 다 먹고 보자기를 접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위가 약한 편이 아닌데요. 잘 먹거든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잘 드신다고 비위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집중이 잘 안 돼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계속하면서 밥 좀 먹어도 됩니까? 연화가 포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진료 중 식사 요청. 연화가 말했습니다. 드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연화는 그것이 이번 진료의 핵심 문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포졸이 보자기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화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진료 중에 주먹밥을 꺼낸 환자는 연화에게도 처음이었지요. 연화가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진료 중 주먹밥 반입.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허가 지속되면 담습이 쌓이는데 담습은 무거운 성질이 있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에 쌓이면 식후 복통과 함께 무거운 느낌,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동반될 수 있다고 했지요. 포졸이 주먹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계속했습니다. 포졸이 주먹밥을 다 먹는데 걸린 시간은 연화가 비허와 담습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문장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연화가 포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이 빈 보자기를 접으며 말했지요. 다 먹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연화가 말했습니다. 방금 그 주먹밥을 얼마나 걸려 드셨습니까? 포졸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먹었습니다.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숫자로 말씀하시면요. 포졸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5을 셀 수 있을 만큼. 연화가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주먹밥 한 덩이 5박자이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됨. 포졸이 연화의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뭘 적으시는 겁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증거입니다. 포졸의 이름은 이복남이었습니다. 포도청 소속으로 이 마을 관할을 담당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건강했으며 아프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밥 먹고 나면 꼭 배가 아팠지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먹을수록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포졸이 이 약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설명이 길기로 소문난 곳이라 했지요. 복남이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요. 지금 그 복남이가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빈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비허와 담습을 거쳐 이제 치료 방향으로 넘어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처방보다 앞서는 근본 치료라고 했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빨리 먹는 습관이 유지되면 위기가 계속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려면 우선 한 입에 넣는 양을 줄이고 씹는 횟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최소 25번에서 30번은 씹어야 하며 급히 먹게 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25번이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먹으면 끝나는데요. 연화가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작 횟수 1회 추정. 연화가 잠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원인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증상으로 찾아오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이유가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왜 빨리 드십니까? 복남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다 보면 없어집니다. 연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셨습니까? 복남이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됐습니다. 연화가 기다렸습니다. 복남이가 말을 이었지요. 어릴 때 형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6이었지요. 밥은 항상 한 소치였고 먼저 먹어야 제 몫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늦게 앉으면 반찬이 없었으니까요. 연화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적지 않았지요. 복남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먹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밥상 앞에 앉으면 그냥 빨라집니다. 습관인가 봅니다. 연화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약재 묶음이 처마 아래에서 살짝 흔들렸지요. 연화가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식사 속도 과다. 원인 유년기 식사 환경.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 이상을 적지 않았지요. 그러나 설명은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처방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드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한 입 드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씹는 동안에는 젓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다 삼키고 나서 다시 드십시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남이가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복남이가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주먹밥을 다 먹은 보자기였지요. 빈 보자기였습니다. 연화가 일어나 약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밥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어둔 연화 본인의 밥이었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밥이 아닙니까? 연화가 그릇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남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집었습니다. 연하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남이가 젓가락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에서 멈추었습니다. 삼키려 했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계속 씹으십시오. 복남이가 계속 씹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멈추었습니다. 삼키려 했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계속 씹으십시오. 복남이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씹는 입안에서 뭔가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복남이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계속 씹었습니다. 13, 14, 15.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삼키십시오. 복남이가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한 입 드십시오. 그렇게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남이는 한 입씩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매번 무의식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하가 그때마다 말했지요. 내려놓으십시오. 10번쯤 지나자 복남이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습관은 느립니다. 병보다 느리지요.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복남이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지요.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조금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연하가 약재 선반으로 가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의 증상에는 위기를 돕고 비장을 보하는 처방이 맞았지요. 소화를 돕는 산사와 신곡, 비장을 강화하는 백출과 복령을 골랐습니다. 약재를 저울에 달며 혼잣말처럼 설명을 이어갔지요. 복남이가 약 짓는 연하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밥을 몇 번 씹고 드십니까? 연하가 약재를 달면서 대답했습니다. 35번입니다. 복남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5번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원칙입니다. 복남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밥 한 그릇 드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1식경 남짓됩니다. 복남이가 멍하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동안에 설명은 안 하십니까? 연하가 붓을 들며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그 1식경이 선생님께서 가장 조용하신 시간이겠군요. 연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하가 약봉지를 탁자 위에 놓으며 복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식전 1시진 따뜻한 물과 함께 차거나 뜨거운 것은 피할 것. 복용 기간은 열흘이며 이후 상태에 따라 조정할 것.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연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연습한 것을 집에서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기. 씹는 동안 다음 입 준비하지 않기.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복남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복남이가 일어서며 약 봉지를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었지요. 뒤돌아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밥은 선생님 드실 것 아니었습니까? 연하가 기록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연화가 붓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 지으면 됩니다. 복남이가 약방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또 무언가를 꺼냈지요. 주먹밥 하나였습니다. 연화가 바라보았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2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드십시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덧붙였지요. 저는 여기 오는 동안 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연화가 탁자 위에 주먹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밥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싸왔을 것이었지요. 연화가 기록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복남. 식후 복통. 원인 식사 속도 과다. 그 아래에 조금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 있었지요. 윤영기 식사 환경. 연화가 붓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진료 중 환자에게 밥을 받음. 그리고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없었으니 손으로 쥔 채였지요.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5가지. 약방 안이 오늘 중에 가장 조용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복남이가 다시 약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를 품에 넣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왔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남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 아픈 것이 줄었습니다. 아직 빨리 먹는 것 같긴 한데 젓가락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연화가 기록지를 폈습니다.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복남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10번 중에 3번 정도는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연화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잘하셨습니다. 복남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화가 잠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연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차 처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처방에는 1차 처방에서 비장을 보하는 약재에 기운의 순환을 돕는 약재를 추가했다고 했지요. 목향과 사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위기가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식사 속도가 빨라서 생긴 기운의 정체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용 방법은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식사 후 1시경 이상 가볍게 걸을 것을 함께 권했지요. 걷는 것이 기운의 순환을 도와 위기가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연화가 붓을 멈추었습니다. 복남이가 설명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걷는 것 말고요. 걸으면서 먹으면 시간도 아끼고 소화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연화가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보행 중 식사 금지. 추가 설명 필요. 그리고 3줄을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첫째로 걸을 때는 기운이 근육과 다리로 모이는데 이때 소화에 필요한 기운이 분산된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충분히 모이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가 더뎌진다고 했지요.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계속했습니다. 둘째로 걸으면서 먹으면 한 입에 씹는 횟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요. 앞을 보면서 씹는 것과 멈추어서 씹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서 먹는 것은요?
연화가 붓을 들었습니다. 세 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시경쯤 지났습니다. 연화의 설명은 서서 먹는 것에서 눕거나 기대어 먹는 것으로 다시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지요. 복남이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와 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복남이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지금은 혼자라고 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몸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고 했지요. 연화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습관이 언제 생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알지요. 어릴 때요. 연화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오후였지요. 복남이가 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지금 다 먹고 삽니다. 각자 살림 차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밥상 앞에 앉으면 서두릅니다. 연화가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적지 않았지요. 복남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따로 있나 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말이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가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처방은 2주치입니다. 복용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이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밥을 드실 때 밥그릇을 손에 들지 마십시오. 탁자 위에 두고 드십시오. 복남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을 손에 들면 입이 그릇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탁자에 있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을 자리가 생깁니다. 복남이가 잠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처음부터 35번 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남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아까보다 한 번 더. 복남이가 일어서며 약 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뒤돌아보았지요. 이번에는 무언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겠습니다. 밥을 가져오면 설명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연화가 붓을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남이가 문을 나서다가 한 번 더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음번 설명도 오늘처럼 길겠습니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지요. 연화는 약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기록지 마지막에 받아 적었습니다. 내원 예고. 빈손으로 올 것. 연화가 그 줄 아래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진전. 봄이 되었습니다. 복남이가 다시 왔지요. 이번에는 맨손이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 아픈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씹는 것도 조금 늘었고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몇 번쯤 됩니까? 복남이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15이요. 어떤 날은 20번도. 연화가 기록지에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복남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밥 빨리 먹는 것이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들도 빠르거든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남이가 말했습니다. 형들 보내도 됩니까? 여기로? 연화가 붓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추가 내원 예정 다수. 연화가 그 아래를 보다가 붓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지요. 설명 준비 필요. 복남이가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약방 문을 나서다가 복남이가 멈추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지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연화가 바라보았습니다. 또 가져왔구나 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런데 복남이가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연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바라보았습니다. 복남이가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7, 8, 9. 손이 젓가락 쪽으로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무릎 위로 내려왔지요. 11, 12, 13. 삼켰습니다. 복남이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다음 한 입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씹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탁자 위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약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연화의 설명이 없는 조용함이었지요. 그것은 오늘 약방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담긴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복남이가 주먹밥을 다 먹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연화가 기록지를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저작 횟수 10셋 이상 확인.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지요. 진료실에서 확인됨. 복남이가 일어섰습니다. 빈 보자기를 품에 넣으며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다가 한번 뒤돌아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약방 처마 아래 약초 묶음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연화는 기록지를 덮고 다음 약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병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입니까? 오늘은 그 대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은 날이었습니다.